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하루 세 문제 기출 보객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먼저 문제 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자료는 네이버 밴드나 또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도 자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4회 7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인데 이 등록 기준,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하죠. 법인의 등록 기준, 제가 내드린 암기 프린터 3번에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가 있는데 중요합니다. 1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지역 농업협동조합도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했는데 틀렸죠. 이게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 이걸 이른바 특수법인이라고 하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소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 했는데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3번에 가설 건축물은 안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면적 제한 없고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도 안 되겠죠. 건축물 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미등기 건물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물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죠. 물론 사회적 협동조합은 불가능하고요. 5번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도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등록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그 말은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1번은 특수법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도 적용이 안 된다. 2번에 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다. 다만 실무교육장 강의실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3번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요. 가설 건축물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건축물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리고 4번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정 설정 금액은 법인은 2억 원 이상이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죠.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법인인 경우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촉할 수 없습니다.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국토교통부령이 X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가 아니라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2번에 보면은 1번부터 6번까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나와 있죠. 분사무소의 경우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4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네, 분사무소가 뭐냐 이런 질문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일반 회사는 지사라고 부르죠. 그리고 금융기관은 지점, 본점, 지점, 본사, 지사 이런 말을 하죠. 그것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분사무소 우리 암기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4번에 있는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휴업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업무 정지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등록관청의 요청으로 종전 등록관청이 송부해야 되는 서류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서류, 등록대장, 그리고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되죠. 우리 암기 프린터 18번 맨 밑에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곳 6가지, 우리 암기 프린트는 52번에 있습니다. 자격증을 처음에 교부할 때는 수수료를 내는데 자격증을 재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는 수수료 내는데 처음에 자격증을 받을 때는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되고요. 만약 시험을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의 경우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하기 때문에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된 거. 매수신청 대리. 매수신청 대리가 시험에 한 문제 출제가 되죠.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명의대여하는 거 안 되겠죠? 금지 행위고요. 등록증 대여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개업공개사의 명의 사용하는 것도 안 되고요. 이중으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하는 거 안 되고요. 굉장히 쉽죠?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되는 게 뭐냐면 금쟁이가 아닌 건 구임대주택법. 지금은 사실 임대주택법이라는 게 없죠. 지금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하고 그 다음에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양분화됐습니다.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신고,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 이런 거는 적법하게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는 게 7가지가 있잖아요. 입찰표 작성, 그 다음에 입찰보증금 대신 내는 것,
입찰 보증금 대신 돌려받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 이런 것은 적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금지행위 안 되는 거, 이 금지행위 중에서 시험에 출제됐던 게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거 2번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 그 다음에 3번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이게 조금 헷갈리죠? 경매라는 거는 1등 1명 뽑는 거잖아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 1등 1명 뽑는 건데 두 사람한테 동시에 내가 낙찰 받아줄게 이렇게 해서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50만원 이런 식으로 받아 먹으면 안 되겠죠? 1등 1명밖에 안 되는데 2명을 동시에 대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번, 3번을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숙제가 아닌 축제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